안녕하세요. 원가에게 온라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갈 영상을 지금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할 거는 3강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입니다. 3강 원가 계산 문제풀이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중 개별 원가 계산 제도. 개별 원가 계산 제도랑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각각 개별과 종합을 괄호 안에 써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같은 경우는 주문 생산이고요. 그리고 다품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동일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각각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한 번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구분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 제도부터 찾아보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못 만들 것 같은 것들, 첫 번째 3번에 나와 있는 기계 제작업 개라고만 쓸게요. 개별까지 안 쓰고,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토목, 그 밑에 있는 가구 제조, 그 다음에 배 만드는 조선, 항공기 제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공장 외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라인에서 쭉쭉쭉쭉쭉쭉 여러 개 수백 대 수천 대를 한 번에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기보다는 종합 원가 계산을 채택을 하는 게 맞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분 다 써볼까요? 종합원가, 화학도, 종이 만드는 제지, 자동차, 방직은 섬유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설탕 같은 제당업.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로 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종합 원가 계산을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종합 원가 계산을 직접 해보게 될 텐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어떤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을 하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가시면 계산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얘는 이제 우리 원가회계를 하면서 거의 절반 이상의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절반 이상의 부분을 차지를 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2학기 때가 될 것 같아요. 2학기 때 배울 때 좀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튼튼공업사는 갑제품과 을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포인트,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고 공통비는 7대 3의 비율로 갑과 을을 제품에 배부를 한대요. 그러면 자, 공통비가 24,000원이 있죠. 자, 이거를 각각 7대 3의 비율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총 24,000원을 10등분해서 한쪽은 7개, 한쪽은 3개 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7에 해당하는 부분이 16,8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 해당되는 부분이 7,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아니, 2번도 보고 넘어가죠. 자, 2번 보시면 알뜰공업사는 연속적 A 제품만, 한 종류의 제품만 연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자, 얘는 종합원가 계산이 어울리는 생산 형태죠. 그래서 이 공업사의 어느 원가 계산 기간의 총 원가 소비액은 72,000원이었으며
완성품은 500개이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튼튼공업사의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 다음 2번. 튼튼공업사의 갑제품 제조 원가. 자, 갑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그 다음에 공통비라고 하는, 아마 이게 제조 간접비를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제조 간접비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씩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까 예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공통비를 7대3의 비율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갑제품 같은 경우는 재료비 25,600원, 노무비 15,200원, 제조경비 1,200원, 그 다음에 공통비 16,800원. 자,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요, 58,800원 나오게 되고요. 자, 을제품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쭉 더해주시면 되겠죠. 다 더하시면 35,6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선생님 좀 이 영상 촬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을 미리 다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계산기 옆에 두시고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알뜰공업사 원가 계산 방법은, 알뜰공업사 같은 경우는 아까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종합원가 계산. 자, 단위당 원가예요.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총 소비액이 7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완성품 수량이 500개래요.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72,000원을 500으로 나눠보게 되면 72,000원을 500으로 나눠보게 되면 얘는 144원이 돼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계산 방법인데, 지금은 이렇게 공통비를 몇 대 몇으로 나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오게는 돼요. 어쨌든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에다가 제조간접비를 더한 게 뭐가 된다? 제조원가가 된다 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대성공업사의 2010X년 제조 원가는 다음과 같다. 물음에 답하시오. 전부 원가 계산하고 변동 원가 계산인데요. 전부 원가 계산이랑 변동 원가 계산은 뭐가 차이점이었냐면 그러니까 고정비를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고정비를 전부 포함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변동 비만을 가지고 하는 게 얘가 변동 원가 계산이다 라고 앞서서 이론 정리를 할 때 했었죠. 그럼 나와 있는 금액들을 한번 더해 볼게요. 자, 일단 얘는 어차피 공통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 고정이고요. 이제 밑에 있는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랑 고정 제조간접비, 얘네 둘을 어떻게 포함을 시킬 거냐라는 문제예요. 보시면 전부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전부 포함을 한다 그랬죠. 전부 포함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더해주시면 얘는 194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변동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정비를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만원. 변동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변동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 고난이도, 그러니까 고급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 시험이나 그런 데서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높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자격증에 도전하게 될
학생들이 있다면 이 변동원가 계산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4번. 성신공업사는 A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성신공업사의 원가 계산 기간, 1원가 계산 기간의 고정비는 10만원. 고정비는 10만원이고 단위당 변동비,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변동비는 3,000원이래요.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자, 고정비는 몇 개를 생산하든 간에 모두 동일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부 10만원입니다. 자, 10만원을 먼저 다 채워주고요. 자, 그 다음 변동비예요. 야, 얘는 단위당 변동비라고 그랬지? 하나 만드는데 3,000원이야. 즉 생산량이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있으면 10개 만들 때 구하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단위당 변동비를 곱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0개 만들 때 발생하는 총 변동비는 하나 만들 때 3,000원, 10개 만드니까 3만원이 되겠고요. 20개는 6만원, 30개는 9만원, 40개는 12만원, 그 다음에 50개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제조 원가는요,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만원, 16만원, 19만원, 22만원, 마지막으로 25만원. 자, 단위당 원가예요. 자,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총 발생한 제조 원가를 뭘로 나눠준다? 생산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제조 원가를 조업도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13만원을 10개로 나누게 되니까 하나 만드는데 발생하는 금액은 13,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얼마예요? 8,000원. 얘는 딱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19만원을 30으로 나눠보면 6,333원 쭉쭉쭉쭉 나가게 돼요. 6,333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는 40개로 나누게 되면 5,500원, 마지막으로는 5,0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 제조 원가를 구하는 방법, 고정비, 변동비를 더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고정비는 항상 일정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변동비는 이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곱해서 생산량과 단위당 변동비를 곱해서 구해주는 거,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총 제조 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눠서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확인 핵심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는 사업. 개별 원가 계산 제도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 제도라고 했던 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문 생산이죠. 대량 생산이 안 되는 주문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대를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분 아니고요, 제지 아니고요, 화학 아니고요, 배 만드는 조선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에도 한 번에 수십 대, 수백 대를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대 굉장히 큰 배를 만든다라고 물론 가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업이라고 하는 이 업종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동종, 같은 종류의 유사품을 대량 생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종합원가 계산을 물어보는 거겠죠? 예,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다음 네, 조합도가 증가하는 경우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원가 형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말로 써 있으면 좀 어려워요. 말로 써 있으면 좀 어려운데 이거 그래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변동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꾸불꾸불하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형 그래프가 됐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그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왜 지워지죠?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따졌을 때 얘랑 같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단위당 변동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얘가 변동비 그래프고 고정비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고정비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됐었습니다. 얘가 고정비예요.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총 원가 같은 경우는 변동비는 증가하죠. 자, 증가하는 걸 찾아봅시다. 증가. 그리고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일정이에요. 일정. 자, 4번 탈락. 그 다음 단위당 원가 변동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x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죠.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그 다음에 증가 아니고요. 2번 탈락. 고정원가 같은 경우는 일정이 아니라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말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쉬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래프 변동비 고정비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그래프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예시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고정비 변동비의 뜻 이런 거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것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외부 보고 재무제표 작성을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원가 계산인데 이건 앞에 내용 정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우리 앞쪽에서 했던 것 중에 얘도 있어요. 전부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의 뜻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이 사실상 전부 원가 계산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실제 원가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전부 원가 계산 정도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 계산 혹은 전부 원가 계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A공업사의 월간 고정비예요. 자, 고정비는 50만원이다. 그리고 1단위당 변동비는 1000원이래요. 얘는 단위당 변동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단위당 변동비가 1000원. 원가 계산 기간 중 실제 생산량이 1000단위래. 1000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제조 원가는 고정비에다가 변동비를 더해준 게 총 제조 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다면 총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고정비는 지금 5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변동비 같은 경우는 단위당 변동비를 줬죠. 단위당 변동비가 1000원, 그 다음에 1000단위 만들었어. 그럼 얘네 둘을 곱해주면 총 변동비가 나오겠죠. 1000 곱하기 1000 하니까 변동비의 총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가 총 150만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물어보고 있죠. 단위당 원가는 총 제조 원가인 150만원을 뭘로 나눠준다? 총 생산량 1000개로 나눠준다. 그러면 얘는 하나 만드는데 1,500원이라고 하는 단위당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답을 찾아볼까요? 자, 150만원 요것만 찾아도 정답은 나오네요. 정답은 나오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도 아까 우리가 구했던 1,500원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풀었죠? 이제 그 뒤에 없죠? 자,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에요. 복잡한 형태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조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했던 거 10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풀어준 거 그대로 옮겨 적지만 마시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정답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이 풀이를 하는 와중에 뭔가 잘못됐다거나 오류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문제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1단원 중에 가장 핵심인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